그 비자의 입원 시나 아니면 비자의 입원 이후에 입원 기간 연장 혹은 장기 입원과 관련해서 그 전문의의 판단 이외에 제3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법원의 판단, 뭐 혹은 심의위원회를 통한 판단, 뭐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됐잖아요. 근데 그간에도 비자의 입원의 기간 연장 시에는 그 뭐 각종 정신보건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됐지만 그 회의가 뭐 한 달에 한 번 뭐 열릴 때 충분히 처리를 하지 못해서 제도가 운영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안으로 그 정신건강증진센터 이명수 센터장님께서는 임상이시고 또 다른 분들은 또 법적인 또 판단을 또 추가로 하실 텐데 이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의학적인 판단과 또 인권적인 측면을 두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전문의 판단 이외에 대법원 혹은 법원 혹은 심의위원회가 관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현장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그 양이나 뭐 절차상 그 현실적인 방안을 조금 누군가 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2008년도 법 개정안 이후에 광역 단위의 시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시군구 단위로 이양이 됐는데 시군구 단위로 이양한 이유는 그 넓은 시도 단위에서 광역 단위에서 심판위원회 하나가 어떻게 많은 병원에서 올라오는 연장 입원 심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현장 대명 심사를 늘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퇴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시군구 단위로 내린 그 개선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사실은 효과가 없다라고 나왔는데 대면 평가를 하면 할수록 이제 퇴원을 시키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걸 책임을 지겠느냐라는 겁니다. 보호자들은 퇴원 명령을 내렸을 때 책임질래라는 질문을 첫 번째로 던집니다. 그러면 정부가 심판위원회, 법원이나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퇴원을 명령을 한다 했을 때는 보호자가 이야기하는 당신들이 책임질래요? 라는 그 질문에 yes, 책임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보호자의 의지랑 상관없이 환자를 빼서 다른 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을 옮기고 그쪽에서 보호자랑 상관없이 한 명의 인간으로서 대접을 해가면서 이렇게 재활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제 독립된 이제 심사기관에 의한 심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독립된 법관이 담당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군구 단위로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구성이 돼도 이제 여러 명이 이제 한 날에 모여서 이제 대면 심사까지 한다면 이거는 이제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이제 대단히 막중한 이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립된 법관이 이제 뭐 합의부가 됐던 단독이 됐던 이제 심판을 한다면 훨씬 더 그런 사회적 비용이 이제 줄어들고 법원에서도 이미 이제 인신보호 절차를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이제 노하우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럼 퇴원해서 그러면 어떻게 누가 책임질래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누누이 나오지만 정신보건법이 정신보건 복지를 함께 병행하는 그런 법으로 이제 체계가 전환이 되고 또한 이제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가 함께 깔리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입퇴원 절차에 있어서도 그런 퇴원이 이제 보호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자 입원과 관련해서 문제가 충분히 있고 그걸 개선해야 되지만 모든 게 문제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 또한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영역이지만 소아와 관련해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서 사실은 보호자도 그걸 결정할 법적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법원이 모두 다 심사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반드시 법원이 뭐 그걸 갖다가 신속하게 여러 가지를 잘 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은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훨씬 더 강화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대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재원을 적절하게 투여해서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그리고 퇴원 후에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쟁점이지 반드시 법원의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를 맡겨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진단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대부분 경우 그냥 잠깐 보고 입원시키 결정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정신분열 진단할 땐 DSM-4나 DSM-5에면 3개월 동안 행동 관찰해야 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또 맞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현재 진단은 사실 적정하게 진단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그렇게라도 진단되고 입원되는 이유는 사실 그 병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걸 입원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3의 어떤 판단,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법원에서 이걸 하는 것이 과연 이걸 개선할까 안 할까 이거는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그만큼 이런 분야에 대해서 법관들이 그 지식을 갖기 어렵고 그러면 결국 주변에 많은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고 비용도 많이 지출이 돼야 되고 또 뭐 다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정신보건법이라는 그 의료법의 특별 영역을 만들어서 특별하게 이렇게 되니까 정신의료가 지금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치료가 적정하지 않고 치료가 효과가 없는데도 계속 이 법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게 제한을 받아야 되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모든 이미 발전된 그 민간 의료 시스템에 대부분 맡기고 특별한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어떤 객관적인 공정한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